또 돈 자랑이네. 10억 모았다고 인생 훈수 두는 건가? 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쪽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까워요. 저는 10억 이상을 모으면서 인생이 엄청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뭔가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사람 앞에서는 여유가 생기고 일도 조금 덜 해도 되고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일 줄 알았어요. 완전 다른 세상이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막상 10억 자체를 넘겨보면요, 분명 뭐 좋아지는 건 있습니다. 안정감도 생기고 선택권도 생기고 예전처럼 작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불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명확히 들었다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네.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아니네. 오히려 이제부터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졌네. 저는 이 감각이 오히려 되게 이상했습니다. 10억까지는요 계속 위만 보고 달렸는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이제는 위보다는 아래를 조금 더 보게 된다는 거죠.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요, 동시에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 그런 비슷한 생각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제가 10억까지 오는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미혼이어서 수월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제 의사결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배우자와 상의해야 될 부분도 없었고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없었고 가족 단위의 소비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 소유의 부동산도 없고 대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산은 대부분 투자자산, 적금, 그리고 제가 노동해서 번 수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미혼이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결혼하면 돈을 못 모은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묶이는 어떤 의사결정 자체가 되게 적었고요, 생활비 자체가 갑작스럽게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고요, 소비를 통제하기도 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숫자에는 투자 실력이나 사업 수익, 그 다음에 노동 수익들도 있지만요, 미혼이라는 생활 구조도 솔직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들을 한번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만약에 미혼이시거나 계속 자산을 쌓아가다 보면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반드시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상하게 결혼이 더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결혼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결혼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과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함께 삶을 꾸리는 건요, 제 인생에서도 되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버는 이유도 결국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한번 봐보면요,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제적 의사결정 중 하나입니다. 경제관념이 맞지 않으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게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작은 소비 차이로 보이던 게요, 삶의 운영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디까지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족에게는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는지, 집을 어떻게 볼 것인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안 맞으면 사랑만으로 버티기 냉정하게 힘들다는 거죠. 저는 10억까지는요 계속 위를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요 잘못하면 마이너스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성관계에서도 분명 달라지는 건 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요 선택권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관계가 안 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도 없습니다. 저는 운동도 하고 피부과도 다니고 옷도 사고 데이트에도 돈을 씁니다. 이런 데에서는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것 자체가 저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저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삶의 플러스가 될까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관계가 내 인생의 하방을 무너뜨리지 않을까도 보게 됩니다. 좀 계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방향과 상대의 삶의 방향이 너무 다르면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 운영 체계의 결합이기도 하니까요. 자, 두 번째로 느낀 건요,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막상 10억에 도달하면 되게 기쁠 줄 알았습니다.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고 며칠 동안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10억이 됐구나. 잠깐 좋았습니다. 당연히 좋죠.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 20억이 보였습니다. 더 높은 숫자가 보이고 더 잘 버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사람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정말 1억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1억이 생기면 10억이 보이고 또 10억이 생기면 20억, 30억, 100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10억을 벌어도 20억을 벌고 싶은 게 그냥 인간이구나. 이건 제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적당히 있는 상태가요 더 결핍을 느끼기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교 대상이 명확하게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나는 돈이 없다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네, 훨씬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네, 훨씬 더 성장했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생존의 문제였다면 조금 가지게 되면요 상대적 박탈감을 문제로 느낍니다. 10억을 모아도 누군가는 30억이 있고 누군가는 100억이 있고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훨씬 앞서가고 있고 누군가는 사업을 훨씬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정 수준 이상 생긴다고 해서 비교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비교의 체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수록 기대치 관리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돈을 버는 능력도 중요해지지만 내 욕망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보는 능력도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느끼는 건요, 월 수입이 높은 거, 월 얼마 번다, 연봉이 얼마다 이런 것과 10억을 넘기는
건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싶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좋은 집을 옮기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사고 싶고 사람 만나면 좋은 곳에서 쓰고 싶고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이 감정 자체는 정말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소비 수준이 한 번 올라가면 그걸 다시 낮추는 건 정말 극한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월 300 쓸 때는 월 300의 삶이 그냥 기본값이 돼버립니다. 근데 월 700 쓰죠? 그럼 그게 또 기본값이 돼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식당, 좋은 여행 이런 것 자체가 처음엔 보상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유지비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유지비는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요. 연봉이 1억이 넘었던 사람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빚에 시달립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많이 벌었겠죠. 근데 바로 여의도로 이사가고 외제차 사고 사람 만나면 20만원, 30만원 생활 수준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죠. 버는 돈보다 중요한 건요. 남는 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돈이 생겼을 때 내가 변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고요. 사업을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요. 회사 생활 때는 돈이 꾸준히 나왔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월 순이익이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많게는 2천만원, 뭐 3천만원 이렇게 순이익이 남을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일 때도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한 5, 6년 동안 제 소비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요. 기후 동행 카드 찍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요. 한 달에 쓰는 돈이요. 10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아봤자 150만 원 아래예요. 많이 벌어도 갑자기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사고 횡할 수준이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과시욕이 크지 않았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억까지 왔다는 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방 지지선이 단단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이 벌 때 갑자기 소비가 폭발하지 않았고요. 적게 벌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 사이에요. 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요. 이런 주식시장의 변동과 감정의 등락을 본인 스스로가 견뎌내고 있다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 봐도 정확히 그래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했죠. 그리고 되게 폭등했죠. 2022년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어때요? 박스피. 이게 10년이에요. 10년. 이런 조롱에 시달렸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이야기 맨날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리스크 있었죠. 미국 금리. 그리고 코인 폭락과 폭등.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30만 원, 그리고 하이닉스 2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심정을 보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포모들. 이런 걸 겪다 보면 마음이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운 좋게 한번 크게 수익은 오를 수 있지만요. 그런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면요. 10억까지 온 사람들은요. 그냥 운만으로는 절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에 좋은 선택도 있었고 버틴 시간도 있었고 소비를 참는 순간도 있었고 멘탈이 무너질 때도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느낀 건요. 10억이 보상을 주긴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합니다. 10억은 분명 대단한 숫자입니다. 절대 작은 돈은 아니에요. 예전에 저라면 절대 상상하기 어려웠을 돈입니다. 근데 막상 도달한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계속 회사에 다녀야 하고요. 월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계속 월세를 내야 하고요. 생활은 그냥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상 10억으로는요. 삶의 기본 형태 자체를 확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집을 사면 또 대출과 세금과 유지비가 있고요. 일을 그만두기엔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고 물가도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자유의 끝이 아니라 안정성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제가 10억을 넘었던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요. 솔직히 말해서 한 1, 2년 정도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슬럼프가 왔어요. 솔직히 정말 예전처럼 열심히 달렸던 그런 열과 성을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현상 유지에 가까웠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감정이 솔직히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보상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그 보상이 나 스스로도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명품을 사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동력 자체가 떨어져 버린 거죠. 삶의 목적성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10억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렸습니다. 근데 막상 넘고 나니까 그 다음은 뭐지?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목표, 또 다음 목표, 또 다음 목표, 또 목표?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현타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또 에너지를 얻고 또 동기부여도 받고 이런 동력을 찾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정말 열심히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느낀 건요. 10억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대부분 멘탈이 그냥 어느 정도 단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격이 원래 강하다라기보다는요. 후천적으로 그 과정을 견뎌내면서 단단해진 거에 가깝습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은 생각보다요. 감정 노동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등락폭이 커요. 시장이 흔들릴 때 버텨야 되고요. 주변 사람이 소비할 때 참아야 되고요. 남들이 쉽게 돈 버는 것처럼 보일 때 조급함을 견뎌야 하고요. 사업이 안 될 때 다시 일어나야 하고요. 회사 다니고 있다면 거기서 계속 커리어든 뭐든 내가 보여줘야 하고요. 수익이 좋을 때도 정신줄 꽉 잡아야 됩니다.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수와 선택들이 있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순간보다 그 돈을 지키는 시간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10억을 넘긴 사람들을 단순히 운 좋았네 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와도 그걸 붙잡고 지키고 키우는 건요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느낀 건요. 일은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10억이면 안정성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만약에 본인이 몇 번 투자를 해요.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몰빵만 아니라면요. 집에 만약에 정말 큰일이 생겼어. 본인에게 건강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겨도
돈으로도 어느 정도 대비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에 대해서 아쉬울 소리를 할 일도 줄어들어요. 부모님에게도요, 무언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최소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겠죠. 인생의 저점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매일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생기는 많은 싸움과 비굴함과 불안은 막아줍니다. 부부싸움, 부모와 자녀의 갈등, 가족 안에서의 상처 중 상당수는요,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많은 문제를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자, 7번째 느낀 건요, 오히려 돈 이야기를요, 정말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적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냥 돈 자랑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제가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제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저는 대부분 다른 주제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면요, 한 번, 두 번 이야기해보니까요, 이야기해봤자 좋은 반응이 오기 어렵다는 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친구 사이가 멀어지더라고요. 자, 저도 인간이고 다른 사람들도 인간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가 저보다 훨씬 많이 벌었다, 아니면 투자 수익률이 좋다라고 하면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약간 질투심도 들어요. 자, 그러니까 굳이 내 돈 이야기를 꺼내서 관계에 이상한 온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면요, 인간관계의 형태도 조금씩 바뀝니다. 관심사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고요, 외로움도 생깁니다. 기존 친구들과 반드시 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장점은요, 내 또래가 가진 현실적인 걱정 중 일부를 덜 한다는 거, 그 정도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8번째 느낀 건요, 10억이 넘어가면 오히려 정확히 얼마가 불었는지 잘 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1000만 원 움직임도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계좌를 되게 자주 보게 되고요, 수익률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단위가 커지면 이상하게요, 조금 무뎌집니다. 물론 손실은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프죠. 근데 매일매일 정확히 얼마가 늘었는지 확인하는 게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10억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동폭이 있었다는 거를 이야기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자체가 단단해져서 웬만한 등락폭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많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좌를 덜 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내 자산 구조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큰 리스크가 생기진 않았는지, 이 정도만 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돈에 집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돈을 덜 보는 게 오히려 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9번째로 느낀 건요, 10억을 넘으면요, 20억, 30억, 100억도 가능하다라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는 믿는 걸 넘어서 어느 정도 확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10억까지 도달했다는 건 단순히 운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쌓인 선택, 습관, 투자 경험, 소비 통제, 사업 경험, 감정 조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0원에서 1억까지 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으로 보면 거의 한 3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1억이 10억을 넘어서 거의 20억대까지 온 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왔습니다. 이 사이에 다양한 선택들이 있었고요, 그 선택들이 누적됐습니다. 과거에는요, 시드가 작아서요, 100% 수익을 내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억의 10%는요 1억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단위 자체가 달라져요. 그때 정확히 알게 된 거죠.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 그 수많은 현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 이거 진짜 진짜였구나.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공격적으로 투자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시장의 흐름도 맞았고,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이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해요. 10억이라는 숫자는 어떤 되게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내려주는 그런 게 아니라요, 다음 게임을 가능하게 만드는 숫자에 가깝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선택지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인생의 저점 반드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몇 번 실패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바닥, 그런 감정적인 바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바닥 위에서 더 큰 목표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10억이 주는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10억을 모으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혼이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욕심은 더 커지고요, 비교 대상은 더 높아지고요, 일은 계속해야 되고요, 돈 이야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분명 달라지는 것도 있었어요. 저점 자체가 올라가고요, 선택권이 생기고요, 거절할 힘이 생깁니다. 몇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감각,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구나, 이런 자신감, 작은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참 컸습니다. 내가 틀리게 살아온 건 아니었구나, 이 방식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감각이 뼛속까지 생긴다는 거, 이거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0억을 너무 낭만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과소평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10억은 대단한 돈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자동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은 아니더라고요. 10억은 끝이 아니라 어떤 바닥, 지지선을 잡아주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다시 무너졌을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꽤 단단한 바닥인 거예요. 그 바닥이 있으면요, 사람은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덜 끌려가고 돈 때문에 덜 비굴해지고 내 인생의 하방을 조금 더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의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시가 아니라 저점 방어, 허세가 아니라 선택권, 그리고 생존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는 힘,
자,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꼭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잘 되고 싶습니다. 10억에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20억, 30억, 100억까지 제대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예전처럼 무작정 위만 보면서 달리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벌되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건요, 돈 그 자체가 이제는 아니고요, 돈이 만들어주는 어떤 자유인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자유, 살아가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자유,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자유, 다시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자유. 저는 그 자유를 위해서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은 쌓이는 순간보다 그 돈을 만들고 지켜오는 과정에서 그 사람 자체를 바꾼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이 쌓이면요, 언젠간 더 큰 숫자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는 분들도 지금의 숫자가 얼마든 자기만의 바닥을 반드시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저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여러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